안녕하세요. MOS 2016 워드 엑스퍼트 제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 윤미란이라고 합니다. MOS 자격증 과정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증하는 국제 공인 자격증으로 취득하시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OS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꼭 자격증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도 이 과정을 통해 워드를 더 숙련도 있게 다룰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문서 처리 프로그램으로 비슷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MOS 자격증, MOS 워드 엑스퍼트 2016의 평가 항목에 관해서 살펴보고 워드의 기본 화면 구성,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 저장된 워드 문서를 여는 방법,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2016 엑스퍼트 상급 과정의 평가 항목을 보게 되면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50분이 주어지게 되고요. 합격 점수는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문서 관리 및 공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서 관리 및 공유 부분에서 여러 문서 및 템플릿 관리, 이거는 테마나 문서 서식, 사용자 글꼴, 색 등을 미리 정해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검토용 문서 준비, 문서 작성 후에 맞춤법이나 단어 개수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메모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본과 수정본을 따로 만들어서 비교 및 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문서 디자인. 문서 디자인에 있어서 이 상급 과정에서는 난이도가 꽤 높게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스타일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스타일을 미리 정의해서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을 편집 관리할 수 있고 줄 및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급 참조 만들기. 이 부분은 색인이나 참조, 블록, 필드 등의 워드 참조를 사용해서 상호 참조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사용자 지정 워드 요소 만들기 부분에는 블록이나 매크로, 컨텐츠 컨트롤 만들기와 수정, 또 사용자 스타일 및 템플릿 만들기,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기능들, 직접 컨트롤들을 만들어보고 컨트롤을 작성한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워드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안다 하더라도 이 상급 과정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 좀 깊숙한 문제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워드를 내가 평소에 좀 사용하셨던 분들도 생소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워드 문서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셀 위에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서 연 파일의 이름, 워드 문서는 뒤에 확장자명이 docx라고 되어 있고요. 방금 연 파일의 이름이 위쪽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모음 부분에는 저장이나 이전 단계, 그리고 다시 되돌리는 단계, 이런 아이콘들, 자주 사용되는 아이콘들을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 파일 탭에는 저장하기나 열기, 그리고 새로 만들기, 인쇄, 이런 작업들이 파일 메뉴에 있고요. 홈, 삽입, 디자인, 레이아웃, 참조 탭, 각각의 탭들을 클릭할 때마다 아래쪽에 리본 메뉴의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문서창이라고 하는데 문서창에서 모든 편집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태 표시줄이고요. 상태 표시줄에는 현재 총 몇 개의 페이지 중에 몇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단어의 개수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미리 볼 수 있는 줄입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는 보기 모드와 확대 축소에서 볼 수 있는 단추들이 있습니다. 현재 문서를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기 모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저장되어 있는 워드 문서를 하나 열었습니다. 파일을 열 때는 저장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저는 이렇게 열어 놓은 거고요. 자, 보시면 먼저 제일 위에 1강이라고 파일의 이름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부분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제거.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버튼과 취소하는 버튼, 그리고 취소한 것을 반복하는 이런 버튼이 있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다른 명령어를 간단히 더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탭을 누를 때마다 아래쪽에 리본 메뉴의 명령어들이 바뀌게 됩니다. 검토 탭, 보기 탭,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에 보면 문서 서식이라는 명령어 그룹이 있습니다. 이만큼이 명령어 그룹입니다. 페이지 배경 명령어 그룹,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는 페이지 설정 그룹, 단락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명령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페이지 설정에 관련된 자세한 설정을 하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 클릭을 하면 페이지 설정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또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서 페이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리본 메뉴는 이 탭을 더블 클릭하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더블 클릭하면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문서 창이라서 커서를 두고 클릭하면 해당 부분에 커서가 깜빡이게 되죠. 커서 두고 내용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상태 표시줄, 현재 3개의 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이 부분 클릭했더니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고요. 보기 모드, 읽기 모드는 읽기 편하게 보이는 모드입니다. 화살표 눌러주면 다음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쇄 모양 보기, 주로 인쇄 모양 보기에서 편집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웹 모양 보기, 웹페이지 형태로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또 최소화하는 단추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단추는 축소하는 거, 축소, 이렇게 축소해서 볼 수 있고 다시 최대화하는 단추,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X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할 때 커서를 두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단어가 있는 부분에서 안쪽에 커서를 두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단어가 선택이 되고요. 빠르게 3번을 클릭하게 되면 단락이라는 것이 선택됩니다. 단락은 엔터를 누르기까지의 모든 줄이 단락입니다.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공백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 줄이 선택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단락, 그리고 빠르게 3번 클릭을 하면 문서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서 전체를 선택할 때는 단축키 Ctrl A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선택하고 있는 부분, 선택을 하고 다른 부분을 추가로 선택할 때는 Ctrl 키를 사용해서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도록 할까요?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데
여기서 꾹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놓은 걸 블록 설정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이번에는 안쪽에서 더블 클릭하면 공백 기준 단어가 선택이 되고 빠르게 3번 클릭하면 단락이 선택됩니다. 단락은 이렇게 엔터를 누르기까지의 모든 줄이 단락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단락 기호란 건데요. 단락 기호가 현재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락이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단락. 만약에 여기서 단락을 구분하고 싶다.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락이 나뉘어진 거고요. 안쪽에서 빠르게 3번 클릭하면 이렇게 단락이 선택됩니다. 그 빈 공간에서 클릭을 하면 줄이 선택되고요. 더블 클릭, 단락. 빠르게 3번, 문서 전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A 사용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만큼을 선택하고 나서 다른 부분 또 선택할 거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동할 때는 컨트롤 X, 단축키 잘라내기,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설정한 부분 안쪽을 꾹 누르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하면 이동할 수 있고요. 또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C가 복사입니다. 붙여넣기는 컨트롤 V. 또 블록 설정한 부분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할 때 컨트롤 키를 추가로 눌러주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문서에서 먼저 이 부분 이렇게 저는 왼쪽에서 클릭을 해서 줄을 선택했고요. 떨어진 부분을 함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의 디자인, 글꼴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잘라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잘라내기 하셔도 되고 또는 홈 탭에 있는 잘라내기. 잘라내기는 완전히 오려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또는 여기에 붙여넣기도 있고요. 홈 탭에 붙여넣기가 있고 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붙여넣기가 됐죠. 그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옵션이 뜨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붙여넣기를 할 건지, 원래 원본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 건지, 아니면 텍스트만 유지하는 형태로, 디자인은 기존에 커서를 둔 이 부분의 디자인을 따라가고 텍스트만 유지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해서 붙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 하는 건 완전히 이동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서식을 바꿔서 글꼴 색상 바꿔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원하는 부분에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붙여넣기를 할 건지 선택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본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붙여넣기를 해서 원래 원본의 글꼴 색상과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위에 있는 명령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 부분을 이동하고 싶다. 그럼 블록 잡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동. 그 복사를 할 때는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블록으로 이렇게 지정한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이니까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그 포인터의 위치를 바꾸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현재 줄의 맨 앞쪽으로 커서를 이동시킬 때는 키보드의 홈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현재 줄의 맨 뒤는 엔드키. 문서의 맨 앞은 컨트롤 키 누르고 홈키, 문서의 맨 뒤는 컨트롤 키 누르고 엔드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이전 페이지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
한번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위치에서 홈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줄의 맨 앞쪽에 커서가 깜빡이게 되고요. 엔드키를 눌러주시면 현재 줄의 맨 마지막 위치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그리고 컨트롤키 누르고 홈키를 눌러주시면 맨 앞에, 컨트롤키 누르고 엔드키 눌러주시면 문서의 맨 뒤, 그리고 컨트롤키 누르고 페이지 업 눌러주시면 이전 페이지, 컨트롤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커서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새로 만드는 방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 때는 기존에 저장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 수도 있고 또 워드가 실행되어 있다면 파일에 열기 들어가서 최근 사용한 문서나 또는 폴더에서 경로를 찾아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 저장된 문서를 형식을 바꿔서 경로를 바꿔서 저장하고 싶다면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워드 문서를 만들 때는 아예 새 문서, 빈 문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서식 파일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서식 파일들은 워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식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워드가 실행되어 있을 때는 파일 메뉴에 열기 눌러주면 최근에 사용한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경로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경로를 찾아서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자, 이렇게 눌러주면 해당 문서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열면 연 파일의 이름이 위쪽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그냥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기, 어느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파일의 형식을 다른 형태로 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도구에 저장 옵션이나 일반 옵션, 이런 옵션을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열기 쓰기 암호가 있는데요. 일반 옵션에 열기 쓰기 암호. 이거는 파일을 열 때 필요한 암호고 쓰기 암호는 파일을 수정할 때 필요한 암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를 설정하게 되면 자,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바탕화면에다가 암호 설정을 하면 암호를 아는 사람만이 열 수가 있고 수정이 가능하게 열려면 쓰기 암호까지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파일 형식을 저는 워드 97 2003 문서로 했죠. 이렇게 하면 97 버전이나 2003 버전, 이전 버전에서도 이 문서를 열 수가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떴는데요. 일단은 예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한번 파일을 다시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문서를 열었더니 암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 열기 암호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수정하려면 암호 입력하세요. 아니면 읽기 전용으로 여세요. 자, 이거 쓰기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읽기 전용으로 열게 되면 수정할 수 없는 형태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쓰기 암호도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열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고 완전히 저장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읽기 전용은 읽기만 가능하지 수정해서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저장할 때는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번엔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여기서 새 문서는 그냥 빈 워드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제목이 그냥 임의로 문서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저장을 할 때의 파일의 이름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일의 이름.
자, 이렇게 빈 문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 만들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서식들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행사에 관련된 워드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식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봄맞이 축제 전단으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식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서 축하에 관련된 이런 서식을 토대로 이런 텍스트만 약간씩 수정을 해서 문서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 만드는 방법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했던 작업들은 이 워드 문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시험상에서는 이런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매크로를 포함하는 형태로 문서를 저장하는 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복습하고 다음 시간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 워드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연습 문제 작업을 할 때에는 1강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번 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시험상에서도 실제로 이런 지문 자체가 아래쪽에 나오게 되고 위쪽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워드 창이 뜨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작업 한번 해볼까요? 1강 파일을 저는 새롭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1강 파일, 자료 다운받은 데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형태 구조상의 분류 아래 의부근으로 시작하는 단락을 복사해요. 자, 단락은 왼쪽 빈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단락이 선택이 되죠. 또는 단어 안쪽 부분을 빠르게 3번 클릭하게 되면 해당 단락이 선택됩니다. 단락이라는 건 엔터를 누르기까지의 모든 줄이 단락입니다. 단락을 복사하여 사용 계절에 의한 분류 아래에 텍스트만 붙여넣기 한다. 텍스트만 붙여넣기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해당 단락을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왼쪽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단락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눌러도 되고요. 복사해서 여기 사용 계절에 의한 분류, 단락 아래 이 부분에 커서를 두고요.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텍스트만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만 유지 이런 형태로 또는 붙여넣기를 그냥 한 다음에 여기에서 옵션을 이렇게 텍스트만 유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현재 문서의 열기 쓰기 암호를 123으로 설정하여 문서 보호라는 이름의 워드 문서로 저장한다. 자, 현재 열려있는 문서 암호를 설정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암호 설정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찾아 보기 눌러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열기 쓰기 암호는 도구의 일반 옵션에 있습니다. 일반 옵션. 여기서 열기 암호 1, 2, 3 쓰기 암호도 마찬가지 확인. 한 번씩 더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 보호라는 이름이라고 했죠. 파일의 이름은 문서 보호. 이렇게 해서 워드 문서 형태로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워드 문서로 저장. 그러면 위에 파일의 이름이 제목 표시줄에 워드 문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서를 의류 분류라는 이름의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로 문서 폴더에 저장한다. 자, 이번엔 파일 형식을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의 형식을 매크로 사용 문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는 문서 폴더라고 했죠. 문서 폴더에다가 의류 분류
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편지지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새 워드 문서를 만든다. 편지지 이름에 972003 호환 문서로 저장한다. 파일을 새롭게 만들어서 저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근데 개인 편지지 서식 파일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개인 편지지를 찾아서 개인 편지지 만들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편지지 이름에 972003 호환 문서로 저장. 자, 일단 아직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뜹니다. 여기서 자, 파일의 이름은 편지지고요. 편지지. 그리고 972003 문서로 파일의 형식을 972003 문서로 바꿔서 저장. 그 시험장에서는 저장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떤 폴더에 저장하라고 경로까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작업하던 폴더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건 호환성 검사 메시지인데요. 이 현재 이 2016 버전에서 작업하던 이런 서식들이 이전 버전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되지 않는 서식들이 있다고 이런 도움말이 뜨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꼴 서식과 단락 서식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